벌써 연말입니다. 2021년 2월에 돈슐랭을 시작해서 벌써 만으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연말이 오면 항상 제작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엔 뭐 할까요? 올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재밌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해 주셨지만은 직접적인 소비와 맞닿아 있는 마트 특집이나 저가 커피, 저가 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식품산업 시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이 주목을 받았었고 또 쇠락했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를 되새겨보면서 2023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왜 주목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돈슐랭 픽 2023 결산입니다. 첫 번째, 할메니얼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단연 약과가 있죠. 작년 연말부터 약과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약과는 보통 명절이나 제사상에서 볼 수 있는 간식이었는데요. 왜 갑자기 약과가 트렌드에 오른 걸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튜버인 여수언니가 의정부에서 파는 한 약과를 먹고 인생 약과라고 극찬을 합니다. 원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던 분인데요. 영상 업로드 이후에 해당 의정부 약과집은 오픈런이 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죠. 올 초에 이분도 직접 약과 사업에 뛰어들면서 인기를 이끌어 나갔고요. 약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간식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도 매니아층이 있긴 했지만요. 약과의 맛을 어떠한 맛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생각보다 꽤 대중적인 맛입니다. 약과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밀가루에 참기름을 넣고 꿀, 청주, 생강즙을 넣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약과판에 찍어 무늬를 새기고 기름에다 튀기죠. 이걸 계피가루를 넣은 꿀이나 조청에 담그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 약과를 만들 땐 꿀이 들어가는데요. 과거에 꿀은 아주 귀한 감미료였고 약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약과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도넛과 비슷한 레시피입니다. 올드 패션드 도넛 아시죠? 이게 약과랑 비슷한 맛이거든요. 아무튼 이 약과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디저트 트렌드가 됩니다. 이건 레트로의 인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레트로는요, 직접 경험한 세대들에겐 빛바랜 추억일지 모르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하죠. 낡은 주택이나 한옥을 개조한 레스토랑,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를 리모델링한 카페, 공사장 느낌의 테마 공간들, 이런 곳들을 우린 핫플이라 부르잖아요. 이 공간은 왜 핫플이 된 걸까요? 이런 곳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공간입니다. 새롭고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이미 공장이나 창고에서 일을 하거나 한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곳이 전혀 새롭지 않을 겁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행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활기를 느끼는 건요,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기 때문이거든요. 약과의 인기도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약과를 직접 경험해본 세대와 한 두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약과를 먹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다를 테니까요. 이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여수언니 영상이었죠. 이후 편의점 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약과를 출시합니다.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각종 디저트에도 약과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쿠키 반죽에 약과를 올려 구운 약과 쿠키입니다. 이것도 할메니얼 트렌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이후 휘낭시에나 타르트에도 올려 먹고 아이스크림도 올려 먹더라고요. 나중엔 이게 약과인지 뭔지도 모를 음식도 등장했고요. 약과맛 팝콘, 버터밥, 스틱파이, 심지어 음료까지 등장했거든요. 왠지 허니버터 열풍도 떠오르기도 하네요. 약과가 인기를 얻다 보니 다른 전통 과자들도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쌀을 이용한 과자가 대표적인 예죠.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약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이런 의미에서 약과는 한때의 열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테디셀러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과의 열풍은 꽈배기의 인기로도 이어져서 각종 토핑과 크림을 얹은 뉴 꽈배기들이 등장하게 됐죠. 개성지방의 향토 음식인 개성주악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탕후루 열풍입니다. 올 한해는 사실 탕후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까지만 해도 탕후루의 인기가 엄청났죠.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요. 워낙 대단했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식어간 걸까요? 탕후루의 인기는 앞서 언급한 약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독적인 단맛 때문인데요. 과일의 단맛에 설탕까지 코팅했으니 당과 당, 극락의 조합이 탄생한 거죠. 물론 이 짜릿한 단맛 때문에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은근히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탕후루는 중국에서 출발한 간식입니다. 산사나무 열매나 작은 과일을 꼬치에 꿰은 뒤에 설탕을 입히기 시작한 게 시작이죠. 산사나무 열매가 워낙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의 단맛과 잘 어울리거든요. 시간이 흘러 설탕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과일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탕후루가 됐죠. 이런 캔디 코팅 과자류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양권에서 먹는 캔디 애플이 대표적이죠. 사과에 설탕을 졸인 물이나 시럽, 캐러멜을 입혀서 만드는 과자인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걸 먹긴 합니다. 이 탕후루의 인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합니다. 일단 마라탕 이후 10대들 사이에서 중국 음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잖아요. 탕후루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실제로 탕후루를 처음에 국내에 들여온 곳이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있거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10대와 20대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떡볶이인데요. 떡볶이는 기본이 10,000원대입니다. 자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마라탕도 비슷한 가격이고요. 그런데 탕후루는 개당 3-4천원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격이 허들이 낮습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도 딱 좋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음식이 반짝하고 유행을 탔다가 사라지는 걸 봐왔었죠. 벌집 아이스크림, 슈니발렘, 커피번, 대만 카스텔라, 흑당 버블티 등등요. 대부분 만 1년을 못 넘겼습니다. 패턴도 비슷하죠. 이전까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가 갑작스러운 계기로 폭발적인 유행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였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순식간에 폐업 수순을 밟았죠. 탕후루가 이런 루트를 밟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데이터를 보면 관심이 좀 식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탕후루로 유명한 한 업체는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점포수가 43개뿐이었는데요. 올 가을 기준으로 무려 420개를 넘깁니다. 매장 수가 무려 10배 증가한 거죠.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볼게요.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된 전국 탕후루 매장은 861개입니다. 하지만 점포 증가세는 여름철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탕후루는 스트리트 푸드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비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엔 과연 어떨까요? 올해의 인기를 생각해봤을 때 날씨가 풀리면 다시 잘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탕후루는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재구매율이 높긴 하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잘 팔린다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죠. 세 번째,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의 인기는 사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폐업한 일식당 수는 570여 곳인데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같은 기간 동안 폐업한 카페 수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돈슐랭 오마카세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오마카세는 고급 호텔에서 주도한 문화입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으니까 고급 서비스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서부터는 오마카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오마카세가 고급 서비스의 일원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마카세를 도입했어요. 한우, 파스타, 순대, 심지어는 와인 오마카세도 등장했고요. 저는 이런 오마카세 열풍을 보니까 2010년대에 유행했던 수제 열풍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 수제라는 키워드 역시 지금의 오마카세처럼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수제 햄버거, 수제 피자, 수제 맥주, 수제 파스타 등. 수제라는 단어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지만 이때는 그런 뜻으로만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공장제와는 다른 신경을 많이 쓴 고급 제품이란 걸 어필하기 위해서 수제라는 표현을 차용했죠. 오마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카세의 본질은 맞춤형 서비스예요. 셰프의 전문성을 믿고 계절에 맞는 재료와 고객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메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고급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하지만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자면요, 지금의 오마카세 중에 대부분은 기존의 코스 요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마카세 집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마침 저금리에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죠.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소비가 크게 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침 역대급 엔저로 인해서 오마카세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이런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오마카세의 인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식은 상황입니다. 수제든 오마카세든 어떤 개념을 남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급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 대접을 받는 건데요. 고급임을 표방하기 위해서 고급이란 단어를 쓴다면 언젠가는 식상해지는 거죠. 어쩌면 수제란 타이틀이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오마카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올해의 키워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에 대해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키워드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달아. 단데다 단 게 더해지니까 달아. 이건 좀 낫다.